네, 이번 시간엔 앞에 2시간 동안 설명드린 내용을 어, 한 20분 정도로 축약을 시켜서 리뷰를 해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그 소형 무인항공기는 이런 이제 군사적, 그다음에 기술 집약적 특수 시장에 사용되어다가 되어 오다가 그다음에 소형화 그 집적화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달됨에 따라 민간 산업 분야로다가 이제 시장이 확대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더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무인항공기라는 말을 이제 UAS, UAV라고 설명을 하는데 UAS는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의미고 V는 비히클 어떤 이제 그 비행체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업용을 다룰 때는 UAS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에서, 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소형 무인항공기를 이제 어떻게 분류하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요 기준의, 이 그림의 기준은 미 국방성에서 그 5개 그룹으로 나눈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용이나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드론에 관련된 영역이 이제 제일 아래쪽 그룹 안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무인항공기를 비행체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주요한 것이 고정익, 회전익, 그 다중 로터형인데,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제 다중 로터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전익 비행체의 비행제의 원리를 이 그림을 통해서 드렸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멀티로터형 비행제의 원리를 가기 전에 회전익 기체의 비행제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와 같은 기계적인 복잡한 링크를 통해서 이, 이 회전익 기체의 프로펠러에서 바람이 나오는 양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위치가 다르게 할 수 있어서 해당되는 기체를 기울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로터와 몸통이 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꼬리 날개로 제어를 한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는 전체 비행체를 이제 뒤에 그 프로펠러에서 뒤쪽에 있는 그 면에서 많은 바람을 나오게 해서 기울여서 이쪽으로 앞으로 가는 백탄을 만들게 함으로써 전진을 한다. 뭐 전후 좌우에 관련된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운영이 된다, 비행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회전익 기체의 그 비행 제어 방법과는 조금 다소 다르지만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이 멀티로타 형태의 비행 제어 원리를 어, 여기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로터가 회전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어, 그 반대 토크를 상쇄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있는 이 두 개의 로터가 같은 방향, 그다음에 이쪽 그 대각선이 또 같은 방향을 돌되 두 로터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쇄가 되는 형태로 해서 그 회전 토크가 이제 그 상쇄된 상태로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그두 개의 로터 쪽에 추력을 많이 내므로써 기울어뜨림으로써 이제 전후 좌우 비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전체로 추력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추력을 감소시키면 자체 중량에 의해서 내려가는 이런 형상으로 비행기가 제어가 된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무인기 중에서 왜 멀티로터, 뭐 쿼드로터 이런 것을 찾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체의 장단점을 나열해서 해당되는 요소들을 어,
점수를 매겨봤더니 가장 멀티로터 형태가 유리하더라. 오른쪽의 내용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멀티로터 형태의 UAV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인 항공기가 있는데 왼쪽에서는 왼쪽 아래쪽이 입문 난이도도 낮으면서 가격대도 낮은 이런 류의 이제 기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일단 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인형 드론 형태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에 위쪽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특수 용도, 군용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이쪽은 이제 임무의 난이도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많은 그 금액도 비용도 많이 비싸게 사용되는 그런 이제 비행기 무인기들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주로 이제 산업용은 이 정도 부류에 해당되면서 수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 선이죠. 억대까지 가지는 대부분 않는데 수천만 원 정도 선에서 산업용 무인기들이 그 위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인 항공기가 사용되는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시장으로다가 나눠져 있는데 에, 맨 오른쪽이 가장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왔던 토이, 하비, 그 다음에 개인형 드론이 이제 해당되는 시장 영역이고, 그 다음에 맨 왼쪽이 군용 또 특수용 드론 시장 영역이라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우 비싸기도 하고 부가가치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제 기술적인 문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게 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산업용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공공용, 진짜 그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용 이런 형태의 무인 무인 항공기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뭐 시장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급속도로 막그 2배, 3배 이상의 이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드론에 관련된 시장이 이렇게 커져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꼭 비행기만의 시장 외에도 비행기를 활용한 이 무인기를 드론을 활용한 활용 시장이 더불어 같이 끄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 드론 산업의 전체 시장의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여기서는 드론 산업의 산업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대표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부품을 주로 공급하는 어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이 부품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완성 기체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있는 이 제조사 영역, 그 다음에 이 완성 기체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와 융합을 시키는 SI 사업자들, 그 다음에 SI 사업자들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 아니면 또 그 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기업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드론 산업의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주체로부터 이 수요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원받고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관련된 기술을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는 기체를 구성하는 어떤 파트들,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내부의 제어를 위한
그 제어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탑재되는 알고리즘 이런 영역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시스템 영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나눴는데 사실 이쪽에 해당되는 영역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이 뒤졌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산업용 드론은 결국 그쪽보다는 이쪽 영역이 많은 영역의 그 발전 가능성과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저희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정도 영역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그 키플레이어들은 이제 이 정도 영역, 이쪽의 영역에 해당되는 기술과 그다음에 완성도를 가지고 지금 그 가격대도 상당히 높게 거의 뭐 억대에 가깝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이쪽 영역에서 그다음에 이쪽 영역으로 발전돼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뭐 국내 몇몇 기업들은 요 중간쯤 영역에서 이미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그 드론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요약을 했죠.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여기 있는 내용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그 자료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군사용, 그 다음에 민간용 나눠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그 다음에 향후에도 아마 이런 영역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거라고 보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시간에 관련된 요약 그 설명과 리뷰를 마치고 바로 두 번째 시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산업용 드론에 사용되는 비행 제어 시스템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드론 코드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를 제공해주는 워킹 그룹에서 그 개발하고 있는 PX4, 네, 픽소크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그 비행 제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그 기능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설명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산업용 FCC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PX4, 그 다음에 픽소크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산업용 드론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제 드론과 구분해서 계속 산업용이라는 말을 붙이는 데는 이와 같은 이제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로버스트라고 하는 부분, 하나는 이제 프랙티컬한 어떤 기술이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마트하게 오토노머스하게 움직이도록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산업용 드론에 사용되는 그 FCC 여기 보시면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 컴퓨터라고 지금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비행 제어 장치죠. 비행 제어 컴퓨터인데 이 비행 제어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러한 이제 보드와 같은 형태의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이 하드웨어에 탑재된 것들이 나머지 소프트웨어들인데 가장 거기에 먼저 깔리는 것이 그 리얼타임 OS입니다. 그래서 그 픽소크 계열에서는 너트엑스라고 하는 OX가 사용이 되는데 리얼타임 OS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깔리는 것이 이제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들이 깔리는데 이게 바로 이제 비행지어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그 실제 유도 항법 제어,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물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동으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원격에 있는 GCS, 그라운드 컨트롤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탑재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FCC의 내부와 하드웨어, 그 피지컬한 부분들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FCC의 개발에
그 동향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기서 드렸었죠.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이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FCC가 있었고, 그보다 조금 더 발달한 이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이제 픽스호크라고 하는 이제 컨트롤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오픈 소스고 개방형인 그 구조를 가진 컨트롤러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픽스호크가 가장 그 진보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그 발전 개발시켜 온 내용의 그 FCC란 말씀을 이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실지 이 FCC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성능이고, 그 다음에 그 고신뢰성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합의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개인용 드론에 주로 사용될 수는 없고, 가격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몇 천만 원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컨트롤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이제 군사용이나 특수 목적의 산업 용도로 들에 사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영역으로 거꾸로 만들어 오진 않고, 아까 설명드린 이쪽 영역에서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산업용 드론의 FCC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그 픽스호크 계열이 이제 매우 약진을 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많은 그 계열 픽스호크 계열의 그 FCC들이 이제 발매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로 보면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그 비전문가나 교육용이나 뭐 합의용으로 쓰는 거는 보통 15만 원, 뭐 2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건 약 한 50만 원 정도 선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급형이고, 그 다음에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100만 원대가 넘도록 개발이 돼서 그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 오픈 소스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DJI가 내부가 공개되지 않고 판매하는 것들인데, 이것도 주로 이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발돼서 나왔는데, 뭐 DJI 거는 이제 상당히 비싸긴 하죠. 그리고 뭐 안정성도 있다고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산업용 드론 업체에서는 사용하기를 매우 꺼려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보셨던 그 픽스호크 계열의 그 발달사를 그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PX4 FMU라고 하는 모듈과 그 다음에 IO라고 하는 두 가지 모듈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2011년에 그 픽스호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한 개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는 단일 보드로 만들어져서 이제 픽스호크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져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이 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드론 코드라고 하는 이제 FCC에 관련된 오픈 소스 워킹 그룹이 생겨서 이제 앞에 개발되어 있던 픽스호크라고 하는 이 FCC와 여기 올라가는 PX4, 그다음에 APM 스택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버전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결국은 이 하드웨어까지를 오픈 소스로 내놓지 않고, 이제 하드웨어는 그 리퍼런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공장, 그러니까 생산자들, 매니팩처들이 앞에서 제시한 어떤 요구 표준에 맞춰서 그 표준에만 맞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리퍼런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각각 고유의 하드웨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실제 그 PX4와 픽스호크 모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먼저
픽스호크, 그 다음에 PX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소스고 오픈 아키텍처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아키텍처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리눅스와 같은 것들은 이제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그 PX4도 오픈 소스로 지금 개발이 되어서 공급이 되고 있는 무상으로 무료로 공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는 BSD 라이센스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BSD 라이센스는 오히려 그 수정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업한테, 그다음에 이렇게 중소기업한테 자기만의 고유의 기술을 담아서 제품화시킬 수 있을 때는 오히려 유리한 라이센스다라고 하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PX4 플랫폼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는데, PX4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픽스호크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PX4 또는 APM 소프트웨어 스택을 포함한 것을 이제 PX4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애초에 시작이 된 게 그 픽스호크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거는 저 스위스에 있는 그 ETH 추리라고 하는 그 공과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아까 스택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스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군집, 덩어리,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프트웨어 스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PX4고 하나가 APM.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픽스호크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이제 탑재되어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X4 FMU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픽스호크가 나오기 전 단계에 이제 두 가지 보드로 나눠져서 개발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보드 중에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보드고, 요거는 이제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보드로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한 가지 보드가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서 두 개가 결합되어서 사용되는 형태로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졌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보드가 이제 결국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한 개의 보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한 장의 보드를 이거 위에서 본 거고, 요거는 이제 아래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모듈로 두 개의 보드가 합쳐져서 그 매우 이제 그 집적도와 밀도가 높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케이스에 담아 한 개의 이제 완성된 FCC로 이제 판매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 매니팩처러들이 그 제조를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픽스호크에 올라가는 PX4 스택의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밑에 보시는 이 영역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영역이시고, 이게 바로 이제 픽스호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리얼타임 OS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보드와 이제 인터페이스가 되는 드라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미들웨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트 스택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 드론 코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PX4 스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스택의 실제 내부 구조는 이와 같은 복잡한 그 멀티타스크 타스크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PX4 스택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그 기능에는 자동으로 날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반자동, 그 다음에 그 수동으로 날릴 수 있는 기능들, 그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PX4 스택의
돌아가는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위쪽에 관련된 것은 이제 센서와 센서 데이터를 그 게더링을 해와서 자세, 그다음에 포지션 이 부분을 이제 그 연산해내는 이 영역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은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포지션, 그다음에 자세 이 세 가지를 각각을 운영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타스크들이 아까 만들어져 있는 그 센서에서 올라온 데이터, 연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해당되는 그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내린 내용을 이 영역에서는 이제 어떤 액추에이터가 여러 개 있죠. 쿼드 로터는 4개가 있을 거고 뭐 헥사 같은 게 6개 있을 테니까 그 액추에이터에다가 각각 어떻게 또 그 명령을 내려야 될지를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연산이 돼서 그 전달이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RC라고 하는 거는 조종자가 매뉴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내용들이 이제 이 RC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포지션, 그 다음에 이제 자세 이쪽에 관련된 두 가지 영역에 실질적인 오다를 내줄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이 소프트웨어의 그 전체적인 구성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앞서서 PX4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이제 블록도를 그려서 보여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그 내부의 구체적인 멀티타스크들을 이제 보여드린 그 도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각의 타스크로 동작이 되면서 너트X라고 하는 리얼타임 OS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로의 연관 관계를 갖고 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PX4 전체의 소프트웨어 윤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X4 스택은 꼭 이제 픽스호크에만 올라가는 그 소프트웨어만을 일컫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조정하기 위한 지상용 컴퓨터에도 그것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컨트롤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국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큐그라운드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명칭이 지어졌고, 이 또한 이제 오픈 소스로 비용 없이 제공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발 환경은 Qt라고 하는 이제 그 개발 툴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은 UDP, TCP, 시리얼 통신 세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제 이와 같이 5가지로 나눠져서 설명드릴 수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들이 다 있지만, 뭐 하다못해 여기 지금 보여져 있는 그 비행을 하고 난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행 제어를 위한 수없이 많은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팅해주고 그다음에 변경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큐브라운드 컨트롤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그래픽컬하게 화면으로 지원이 돼서 그 운영하거나 세팅하는데 매우 유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픽소크 스택에서, PX4 스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 프로토콜 이름이 이제 마브링크라고 합니다. 이 마브링크는 밑에 보시듯이 마이크로 에어 비히클 이라고 해서 마브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링크를 붙여서 마브 링크란 말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꼭 PX4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널리 오랫동안 많이 써오면서 계속 개선되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개의 그 오토파일럿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마브링크 프로토콜의 프레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외형적인 내용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제 이 가운데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실리는 내용들은
앞에 이 메시지 아이디에 따라서 그 메시지 형체가 매우 많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이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메시지 몇 가지만 가지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날리는데 큰 제약사항은 없는데 아무튼 간단하게 쓰려면 충분히 간단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담으려면 담을 수 있는 아주 매우 어, 그 유용한 그런 프로토콜의 형상을 갖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그 PX4와 픽소크 관련된 이쪽 플랫폼에 관련된 계보를 다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그 제품이나 그 다음에 아이템들 명칭들을 더 코멘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자료를 더 덧붙여 놨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개발되어 왔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이제 예들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드렸던 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몇 가지가 사실은 앞서서 하드웨어까지도 오픈소스로 이제 내놨었지만 이 이후에는 그 제조사들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그 만들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거는 여기 보시듯이 이제 핀 아웃풋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퍼런스 디자인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부류들은 내놓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기 고유의 그 하드웨어 회로도로 그 보유를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발전 개발돼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어 놨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저희 회사가 픽소크 PX4 기반으로 개발한 국산 산업용 드론 FCC를 실제 적용한 비행체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비행체들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실용화돼서 제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서 이 자리에 소개하려고 좀 실었던 것입니다. 아, 이상으로 그 전체 그 이 첫 번째 주차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